같은 학교에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요 12회, 14회의 세 문제는 보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내가 저번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라 합시다. 자, 운중고 시험이 저번에도 어려운 거 몇 개 설명했는데 어려운 게 2개나 더 남았더라고. 시험이 좀 미쳤는데 쫄 필요 없죠. 어차피 상대평가다. 이래 내면은 아무도 못합니다. 자, 볼까요?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 반지름 주어져 있다. 무조건 사인 법칙으로 시작입니다. 그렇죠?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은 외접원 지름이다. 사인 A는 바로 나오고 사인 나오면 코사인까지 요까지는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을 구해놓고 나면 또 그 다음으로 스무스하게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갖고 요까지는 뭐 누구나 했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산술기하 한번 써볼까요? 우변에서 산술기하 쓰면 얘가 예이상이다. 부등식이 만들어지네요. 부등식을 왜 만들고 싶을까? B제곱 C제곱이 없어지고 산술기하 쓰니까 뭔가 BC라는 놈으로만 이루어진 부등식이 나왔거든. 그게 왜 마음에 들까요? 우리는 얘가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고. 얘는 2R분의 스몰 b, 얘는 2R분의 스몰 c 아니야. 그쵸? 결국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 궁금한 놈이 누구야? 얘입니다. 결국 우리는 BC라는 이놈으로만 이루어진 뭔가 범위를 만들면 그러면 될 거란 말이죠. 뭐 스무스하게 이해되네. 그쵸?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산술기하만 썼더만 이항해갖고 BC의 범위가 나오고 BC의 최대값이 나온다. BC의 최대값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25입니다. 그러면 요놈의 최대값이 뭐냐? 그러면 R은 주어져 있는 거 놓고 BC는 최대값 방금 구한 25 넣으면 답이에요. 근데 지금은 최대값이 궁금하다는 건 아니네. 최대값을 가질 때 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뭔 소리야? 1학년 때 배웠죠. 산술기하를 썼는데 뭐뭐일 때 라는 말이 뭐다? 등호 성립 조건을 묻는 거죠. 그쵸? BC는 이런 최대값을 갖습니다. 언제? 등호 성립 조건 산술기하 썼을 때 더한 두 놈이 같을 때 B랑 C랑 같을 때를 의미하죠. B랑 C랑 둘 다 5일 때 곱해서 25라는 최대값을 갖겠구나. 결국 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때가 언제냐고. BC가 둘 다 5일 때구나. 문제 끝났네요. 그냥 저 삼각형 세변 길이 다 아는 거라고. BC에 5 다 잡아놓고 외심이랑 내심이랑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랬는데 어차피 외접원 반지름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라 그래봐. 그러면 어차피 세 꼭지 쪽까지 거리가 전부 다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8분의 25,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8분의 25.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얘랑 둘 다 5라는 걸 알아냈죠? 2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밑변에 수선을 긋고 싶지. 그러면 밑변을 수직 2등분 했고 3이고 5고 여기는 4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요? 8분의 7이 되네요. 그치? 뭐 피타고라스도 필요 없네. 그냥 4에다가 요거 빼갖고 여기가 8분의 7.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밑변에서 외심까지 올라간 거리랑 밑변에서 내심까지 올라간 거리랑 그거 두 개 구해버리면 두 놈 거리 차가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따라서 밑변, 똑같은 밑변에서 얘는 외심 구할 때고 얘는 내심 구할 때인데 똑같은 밑변에서 외심까지의 거리는 8분의 7인 걸 알아냈네요. 이해되죠? 그러면 똑같은 밑변에서 내심까지 거리도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보자. 그러면은 내접원을 그려야죠. 그러면은 원박계점에서 원의 끈 요 접선의 길이 요 접선의 길이 둘 다 3으로 같겠네요.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내접원 반지름 R이 되고 얘는 4였고 R을 빼니까 여기는 4-R. 결국 여기에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R이 나오고 스몰 R 나오고 저거 알아냈고 뭐 답 내는 건 문제였죠? 한번 되는 거지. 쉬고 자, 운중 20번 아무도 안 했죠? 이게 뭐냐면 그 알파에서 그 최근 모의고사 문제 있었죠? 그 원본도 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어느 학교에서도 못 낸다. 딱 한 군데에서 냈다 했는데 착각했더라. 2군데 작년에 2군데 낙생고랑 운중고 얘는 왜 내는데 아무도
요 마지막 시험 마지막 문제 요거 냈으면 풀어서 맞춘 사람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전교에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나도 요거 풀라 그러면 못 풀어요 시간 내로.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인데 그냥 내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이런 노동 컨셉 자체가 간단한 버전으로는 너희들 학교 이번에 하나는 냅니다. 이렇게는 안 내요. 이렇게 내면 안 푸는 게 이득이고. 딱 봐도 찍어. 찍어. 딱 봐도 느낌이 두 개잖아. 5번. 그렇지. 여튼 간단한 버전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이해만 하고 그런갑다 합시다. 둘째 항은 0이 아니라 그랬고 카톡에 올린 오타 다 고쳐놓고 해라. 둘째 셋째 더하면 0이라 그랬잖아. 일단 요거는 누구나 수긍하잖아. 둘째 항 셋째 항이 양수 음수일 때 음수 양수일 때 나눠서 하고 싶다. 일단 문제를 그렇게 나눠서 두 번 풀고 싶다는 건 이거는 누구나 인정. 그렇죠? 따라서 둘째 항 x라고 했을 때 둘째 항이 x라고 했을 때 그 x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무조건 둘째 항 셋째 항이 x-x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뭐 할 거냐면 7번째 항까지 쭉 그냥 적어봤어. 왜 7번째 항까지 쭉 나열했을까? 둘째 항이랑 7번째 항이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항을 x라 그랬을 때 여튼 7번째 항까지 나열했을 때 7번째 항이 뭐라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줄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걔가 무조건 x인 건 확실하다고. 그거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능성 중에 수영도 쫙 해갖고 모든 가능성 지금 다 적은 거거든. 그 중에 말 되는 거 찾고 안 되는 거 거르고 그 짓거리. 뭐 그 짓거리 해볼까? 자, x 양수라고 놓았어. 그러면은 양수면 뭐야? r을 곱해야 0 이상이면 r을 곱해야 그 다음 항이 된다고 적혀 있잖아. 근데 얘가 x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x 아니야. 왜? a2 a3 더하면 0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rx인 거야. 얘가 rx니까 거기서 일단 요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왼쪽 문제를 풀 때는 r은 무조건 y라고 놓고 지금부터 시작하자. 요거는 확정 났네요. 자, 얘는 음수죠. 음수면 띠다라고 돼 있어. 오케이? 넷째 항까지는 가능성이 없네. 그냥 확정. 근데 이제부터는 가능성이 생기죠. 확정 안 나죠. 왜? 얘가 0 이상인지 0 미만인지 모르잖아. 이거는 정보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얘가 뭐가 될 수 있는지 두 개로 적자고. 뭔 말할? 얘가 음수였으면 즉 A4가 0보다 작다. 즉 D가 X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으면 여기에다가 D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되고 얘가 0 이상이라고 가정했으면 즉 D가 X 이상이라고 가정했으면 여기서 뭘 가정했는지 이 화살표를 따라가려면 어떤 가정을 해야 되는지 가정도 다 적으라고. 이 가정을 파란색으로 왜 다 적었냐면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때 요 가정을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할 거거든. 애초에 이 화살표를 요 화살표를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 이 결론이 그 가정을 만족시켜야 합격이라는 거야. 졸라 개그형입니다. 여튼 오케이 이렇게 가정했으면 또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예요?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가 된 거고 일단 이쪽 화살표부터 따라가 볼까? 이쪽 화살표 따라가 보자. 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렇죠? 따라서 얘가 0 미만일 때 0 이상일 때 또 이렇게 가정해갖고 D를 더하는지 마이너스 1을 곱하는지로 또 한 거야. 또 얘들 둘이도 전부 다 뭐야?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나눠갖고 전부 다 줄 해서 일단 요거 4개 한번 볼까? 이 4개까지 그냥 쭉쭉쭉 적는 거는 하잖아. 그치? D를 더하든지 마이를 곱하든지 해갖고. 그쵸? 오케이. 근데 이제 검증은 좀 할만해. 왜냐면 얘가 여튼 X거든. X잖아. 얘는 X라고 놓아봐. X가 2D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앞에 놈들 한번 지금 요 줄을 따라왔잖아. 앞에 놈들 한번 확인해봐. X가 2D면 얘가 0 아니야. 그쵸? 다섯 번째 항이 0이라고. 뭔 말할? 애초에 얘가 0보다 작다 그래갖고 다섯 번째 항이 0보다 작다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따라온 거 아니야. 그런 가정, 우리가 애초에 가정을 한 거의 모순이라고. 그쵸? 전부 다 내가 가정한 거에 부합하는지 그렇게 검증할 거다. 얘는 0이라 그래봐. D가 0이 되죠. 그쵸? D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뭐 내가 이유 다 적어놨죠. D가 0이면은 X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 D가 0이 되면은 얘가 지금 음수가 되잖아. 애초에 0 이상이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우리가 가정한 거에 모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얘도 X라 그래봐. 얘도 X라 그러면은 저 뭐야?
얘를 x라 내가 뭐 이거 뭐 잠깐만 d를 더하면은 h1이 x-d가 되는데 그러면 d가 0이 되니까 잠깐만 살짝 내가 그러면 d가 0이 되니까 d가 0이 되면 얘가 0. 다시 보자. 하나씩 검증해 보자. 얘는 x라 그러면 얘는 x다 그러면 d가 0이 되죠. 그렇죠? 오케이. 똑같이 d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놈들 한번 또 확인해 봐요. 전부 다 d를 넣으라고. 전부 다 d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가정하고 온 거 아니야. d가 0이면 x가 0 이하가 되죠. 애초에 x는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하고 있잖아. 그런 거에 모든 가정한 걸 다 살펴보라고. 그런 거에 또 무슨이더라. 뭔지 타는지는 알겠지. 얘는 x라 그러면 또 뭐야? 또 d가 0이 되네요. 그쵸? d가 0이면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또 무슨이네요. 미안. 얘는 말 잘못했구나. 얘는 지금 d가 0이 아니고 애초에 얘라고 지금 가정하고 여기로 온 거 아니야. 그럼 x가 2d니까 얘가 그냥 0이 되네요. 일곱 번째 항이 그냥 0이 된다고. 그렇죠? 일곱 번째 항이 0이 되면 x가 0이라는 거잖아. x가 0이 아니죠. 그래서 무슨 오케이? 요거 4개 다 탈락. 그러면 요 밑에 볼까? 넷째 항이 0 이상일 때 넷째 항이 0 이상이면은 마이너스 1 곱하라 그랬죠? 얘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무조건 뭐야? 지금 x-d가 무조건 0 이하라고 지금 가정을 해놓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클 수는 없어요. 얘가 0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얘가 0보다 작을 때랑 얘가 0일 때 이렇게만 나눈 거야. 다시 뭐라고? 애초에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로 온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얘가 무조건 0 이하인 건 확실하다고. 따라서 얘가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얘가 0이면 0에는 뭘 곱해도 0이고 그렇죠? 그 다음도 0. x가 0 모순이고 그렇죠? 얘가 x면 x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되고 x는 마이너스 x 모순 그렇죠? 자 졸라 길었는데 여튼 결론이 뭐냐? 둘째 항 양수인 거 다 탈락. 둘째 항 양수인 거 다 탈락이네. 그래서 결국 둘째 항은 음수인 거는 완벽히 확정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도 좀 스무스해. 여기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이제부터 뭐 1분만 더 들어볼까? 자 음수인 거 확정 났고 음수면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된다 그랬잖아. 근데 무조건 둘째 항, 셋째 항 더하면 무조건 0이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 따라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x입니다. 한 문자가 바로 소거돼 버린다고 이제. 그렇죠? 이제부터 d는 안 쓰기로 한 거야. d는 마이너스 2x고 x가 음수니까 d는 양수인 그까지 알아낸 거죠. 자 이제 d는 안 쓰기로 했어요. 한 문자 소거됐고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양수에는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 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오케이? 곱했고 그러면 이제 R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생각만으로 판단이 된다. 생각만으로 판단이 돼. R이 그냥 양수라고 가정해볼게. R이 양수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가 되거든. R이 양수면 얘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양수에는 R을 계속 곱하라 그랬잖아. 얘가 양수인데 양수 R을 계속 곱하면 계속 양수일 거 아니야. 그렇죠? 계속 양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A2가 음수인데 A2랑 A7이랑 같아야 되는데 그 같아질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만으로 그냥 모순이구나. R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다. 그러므로 R은 확실히 0 이하인 건 확실해. 그런데 문제 조건이 있어. 문제 조건이 뭐야? 0보다 작은 게 확실하면은 반드시 마이너스 2 이하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0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R이 0이면 계속 0이니까. 그쵸? R이 0보다 작은 건 확실해. 그리고 R이 0보다 작고 둘째 항이 0보다 작을 때 그게 확실하면 무조건 R은 마이너스 2 이하입니다. 라고 한 거거든. 오케이? R은 마이너스 2 이하인 건 확정 났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그러면은 R이 음수니까 얘가 지금 음수가 되네요. 음수에는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된다 그랬는데 D 안 쓰기로 했거든 우리 아까 전에. D에는 마이너스 2x 넣어버리고 공통인수로 묶어버려요. R이 마이너스 2 이하인 건 확실하거든.
근데 얘가 지금 R이 딱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2보다 작냐에 따라서 또 뭔지 달라지잖아. 근데 마이너스 2면 얘가 0이 되죠. 0에는 뭘 곱해도 0이 되고 둘째 항 일곱째 항 같을 리가 없잖아. R은 이제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까지 알아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얘 음수니까 또 D를 즉 마이너스 2x를 더해서 여기까지. 자, 여섯 번째 항까지 확정 났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확정 안 나는 게 마지막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 왜? R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긴 한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은지 큰지는 지금 모르거든. 그거에 따라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또 달라지잖아. 따라서 R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사이냐 마이너스 4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눈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R을 곱하는지 마이너스 2x를 더하는지로 나눈 겁니다. 끝났네. 왜? 얘가 x다. 놓아봐. 얘가 x다. 놓아봐. R이 나오네. 그렇죠? R 나오면 문제 끝났어요. R 나오면 왜 문제 끝났냐면은 우리 첫째 항 구하고 싶지. 근데 첫째 항이 어차피 여섯 번째 항이랑 똑같을 거거든. 따라서 여기서 나온 R을 여기 넣으면 첫째 항이 뭔지 나오고 여기서 나온 R을 여기에 넣으면 첫째 항이 뭔지 나오고 그러면 어차피 둘째 항은 X잖아 지금. 둘째 항은 X니까 A2분의 A1, A2분의 A1이 뭔지 나오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거를 어떻게 시간 내로 푸냐.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이거를 내는지 이렇게. 그냥.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원본이 있었겠지 학교 시험지에 당연히. 근데 그래도 못 풀어. 아무도 못 풀어요. 어디 뭐 무슨 전국 K에 뭐 금상 갖고 와도 요거 50분 내로 다 못 맞습니다. 구라가 아니고. 근데 요 컨셉을 할 줄은 알아야 돼. 이 짓거리 하는 거를 한 번만 해봐요. 할 줄은 알아야 돼. 이 짓거리를. 분당고 17번 요거 뭐 개어렵지는 않고 이게 은근히 어려울 수 있겠더라. 내가 저번에 빼먹었네요. 설명했어야 되는 수준이네. 딱 봐도 아마 못하는 사람 지금 6명 이상 있을 겁니다. 난 안 봐도 알아요. 걸렸죠? 그치? 자, 못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저번에 빼먹었더라고. 못하는 사람 잘 들어.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딱 읽은 다음에 사람이면은 제일 궁금한 게 뭘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항이 전체 K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K개가 홀수개가 있는지 짝수개가 있는지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 근데 이거는 뭐 계산을 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봐. 그냥 생각을 하면 당연히 홀수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홀수개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항이 양수에서 출발해갖고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 줄어드는 수열이잖아. 그럼 당연한 소리 해볼게. 첫째 항보단 둘째 항이 작아. 셋째 항보단 넷째 항이 작아. 다섯째 항보단 여섯 번째 항이 작아. 자, 당연한 소리. 그러면 한 K개를 쭉 나열해놨는데 짝수개로 딱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짝수 번째 항들 다 더한 게 더 작을 거 아니야. 근데 짝수 번째 항들 더한 게 더 크네요. 오케이? 따라서 뭐야? 짝수개 있다 그러니 말 안 되네. 홀수개 있네요. 자, 일단 홀수개 있는 건 확실해. 그러면 쫄지 말고 이제 등차 공식 써볼게. 마지막 K번째 항이 홀수번째 항이야. 일단 제일 처음으로 할 거는 뭐냐면 그냥 전체 다 더한 게 마이너스 91이다. 이거는 확실하네요. 이거는 확실하고. 그러면은 그 전체 애들 중에서 홀수번째 애들만 다 빼서 더해도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근데 그 홀수번째 항들만 탁 떼내도 제일 앞에 항이 A1, 제일 마지막 항이 AK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네. 따라서 등차 공식을 쓸 때 2분의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 그럼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요게 항의 개수가 되겠네. 왜요? example 항이 7개가 있으면 홀수번째 항 4개지. 뭐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네. 뭔 말아? 오케이? 이 식 2개 보면 느낌 사고죠. 그냥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눠봐. 공통인수 통째로 없어지고 K가 나와버린다. K만 나와도 되게 뭔가 이제 많이 한 것 같잖아. 요까지만 해도 사실상 머리 쓰는 거 끝났고 이제 계산이에요. 그냥. 자, K가 뭔지 알아냈다는 게 뭔 소리야? 전체 항이 13개 있다고. 마지막 항,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그 마지막 항이 13번째 항이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13번째 그 마지막 항, 그거의 최대값 구하면 됩니다.
K가 먼저 나왔으면 지자리에 넣어봐봐. 지자리에 넣으면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여기 K에도 13 넣고 첫째 항이랑 마지막 13번째 항을 더한 게 뭔지도 지금 알아낸 거라고. 자, 지금부터는 머리 안 써 이제. 머리 쓰는 거 끝났어. 이제 계산으로 하자 그랬어. 그냥 등차 일반항 주어진 조건이건 방금 알아낸 거건 전부 그냥 등차 일반항 공식 써버리라고. 방금 알아낸 것도 등차 일반항 공식 써서 일단 A랑 B에 대한 식 하나 확정 났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요것도 등차 일반항 요것도 등차 일반항 다 쓰라고. 그쵸? 문자 2개씩 2개. 한 문자 소거해봐. A 소거할 수 있죠? A 소거해서 잡아놓고 D범위 나오네요. 우리의 목적이 뭐지?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첫째 항이 무슨 양수에서 출발해갖고 공차를 계속 더해가지고 마지막 항이 제일 크고 쉽대요. 그러면 공차가 당연히 최대한 큰 게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방금 뭘 알아냈는데 공차의 최대값을 알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요 최대값일 때 그때 여기 잡아놓으면 그때 A가 뭔지도 나오죠. 따라서 A랑 D가 확정 났을 때 여기에다가 잡아넣으면 답이다. 이 소리인 거지. 쉽고. 자, 영덕 19번 요거 방학 때 얘기했던 거긴 한데 아마 100% 확률로 까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사실은 확통에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수열 단원에 내도 무방해요. 이렇게도 자주는 아니고 종종 냅니다. 평범한 학교에서 이런 문제 낼 확률 23%. 그 정도면 뭐 해야죠. 내요 이런 거. 낮은 확률. 낮은이 아니고 일어날 법한 확률로. 세상 모든 것은 확률입니다. 확률. 너희가 갑자기 팍 없어질 확률도 존재해요. 여튼 그렇다. 자, 문제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0이랑 1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냐? 규칙은 딱 하나. 0끼리만 이웃 안 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번 해볼까? n칸을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은 an이라고 돼 있네. 그럼 일단 당연한 소리부터 해볼게. 그러면 n-1칸을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an-1일 거 아니야? 그거랑 무슨 소리랑 똑같냐면 제일 왼쪽에 요 두 개가 1, 1일 때 남은 칸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요건 거라고. 왜? 1, 1이 돼 있으면 그 바로 오른쪽 칸에 뭐는 못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 그냥 자유롭게 지금 제일 왼쪽에 1, 1로 돼 있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n-1칸을 배열하는 방법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얘인 거지 그러면. 그렇죠? 내가 AN이라는 걸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본 거야. 뭘 기준으로? 제일 왼쪽이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세 가지. 영역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AN이 뭐냐는 요 가지수, 요 가지수, 요 가지수를 더한 거다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경우의 수. 절대로 같이 못 일어나는 세 가지는 그냥 더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제일 왼쪽이 0, 1일 때 남은 칸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Bn, 제일 왼쪽이 1, 0일 때 남은 칸 배열하는 방법은 C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놓으면은 A랑 B랑 C의 관계, B도 A랑 C에 대한 식으로, C도 A랑 B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버립니다. 표현이 돼버려서 B, C가 수거가 되고 A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왜 그런지 볼까요? 제일 왼쪽이 0, 1이라고 가정을 한 순간 0 바로 오른쪽은 선택권이 있나요? 선택권이 없어. 자동으로 1이 배열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쵸?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여기는 0도 되고 1도 되죠. 그치? 그러면 여기 만약에 1이라 그러면은 남은 칸 배열하는 방법은 뭐예요? 얘네요. 왜? 이게 an-1이니까. 여기가 1이면은 남은 칸 배열하는 건 an-2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1 밑에 여기가 0이라 그러면 남은 칸 배열하는 게 뭐예요? 얘네요. 왜? 얘가 cn이니까 여기가 1, 0일 때 남은 칸 배열하는 건 cn-1이지. B가 A랑 C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죠? 그러면은 완벽히 똑같은 원리로 C도 A랑 B에 대한 식으로 저렇게 표현된 거예요. 아까 한 짓이랑 완벽히 똑같은 원리로. 한 번 더 얘기해볼까? 여기가 0이면 여기는 1로 확정이고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여기가 1일 때 남은 칸 배열하는 건 AN-2. 요 바로 위에 여기가 0일 때 남은 칸 배열하는 건 BN-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오케이? B도 이렇게, C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한 소리. 아까 이미 했던 당연한 소리 해보자.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예안이야. 일단 당연한 식을 적어. 당연한 식을 적었는데 얘가 뭔지 아까 전에 식 다 세워놨잖아.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AN이 요까지 표현됐어요. 그런데 얘 세 놈 더하면 AN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 이 세 놈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AN-1일 거란 말이야. 그냥 요 식 n자리에 n-1 넣어봐요. 그러면은 요거 3개 더하면 AN-1 얘가 된다. 따라서 얘가 2개 있네요. 플러스 얘가. 오케이. 따라서 점화식이 완벽히 확정이 났다. A, B 끝났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안 구하는 거는 일반화는 못하고 그냥 노동해야겠네. 첫째, 둘째 항은 어차피 1초 만에 나오거든. 왜? A1은 뭔데? A1은 그냥 여기 2개 나열하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A2는 뭔데? 여기 1, 1일 때 4가지. 아니 여기 1, 1일 때 3가지. 요때 2가지, 요때 2가지. 그러니까 A1, A2는 그냥 나오잖아. 그 다음에는 그냥 점화식에 잡아 넣어서 노동으로 그냥 구하면 된다. 좀 빡세네요. 좀 빡세다. 요거는 왜 설명하냐면 내가 뭔가 의아한 게 있어. 한 게 뭐냐면 이거를 맞춘 애가 과연 나처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내가 한 거 안 봐봐. 이렇게 해서 맞추는 애가 있을까? 좀 그게 의문이야. 왜냐면은 지금 내가 한 짓은 나도 얘기 안 한 거거든. 나도 얘기 안 한 거고 이 짓거리를 배우는 경우가 있나? 없어. 그래서 일단 잠깐 놔둬봐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생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과정. 사람이면 처음에 어이 뭐야? 그냥 일단 1 넣어보겠지. 1 넣어보면 첫째 항 금방 나오잖아. 그쵸? 그 다음에 둘째 항까지는 솔직히 그냥 좀 구해봅니다. 사람이. 첫째 항 나왔으면 n에 2 넣어서 둘째 항까지도 금방 나오잖아. 그쵸? 모든 항 양수라고 돼 있고 둘째 항까지 해보는데 이게 사람이면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쫄지 말고 n에 3 넣어서 셋째 항 구한 순간 바로 눈치채고 풀립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요까지 하고 나서 아이씨 뭐야 이거 셋째 항 구하고 싶을까 사람이? 안 구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3 넣어서 셋째 항 구했으면은 이거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나오거든. 그래서 규칙 바로 눈치채잖아. 그래서 아예 여기서 이 과정 다 건너뛰고 여기로 바로 갑니다. 3 넣은 순간. 근데 만약에 내가 운이 나쁘게도 3 넣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들었어.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듣고 치웁시다. 일반적으로 되니까. 일단 A랑 S랑 섞여 있으면 무조건 하나로 이루어지게 고치라 그랬잖아. 이게 완벽히 SN은 아니지만 여튼 뭔가 더한 거 아니야. 이 상태로는 못 풀거든. 그때 우리가 자주 하는 짓이 뭐야? n 대신에 n-1 넣건 n 플러스 1 넣건 그 식 적은 다음에 원래 식이랑 둘이 빼는 짓 하잖아. 보통 n 플러스 1 넣은 식 적는 게 조금 더 나아요. n 플러스 1 넣은 식 하고 얘하고 좌변 우변 빼는 거 문제없지? 좌변 우변 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거기서 이까지는 아마 누구나 많이 만듭니다. 요까지는 많이들 만들걸? 그러면 요까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생각이 뭐야? 아 일반적으로 안 되네. 그러면 노동을 해야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A3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해도 그래도 풀려요. 왜? 일반적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 근데 사실 되긴 하는데 이게 솔직히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뭔데? 솔직히 여기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인 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근데 그때 우리가 중학교 때건 고1 때건 곱셈 공식에서 많이 하던 짓이 있거든. 많이 하던 짓이 뭔데? 양변 제곱해서 양변에 4 더해봐. 양변 제곱해서 양변에 4 더하면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러면 둘 다 플러스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야? 일반적인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얘를 통째로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통째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수열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일반은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첫째 항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1을 넣은 얘가 4로 나오네요. 1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얘가 뭔지 아예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양변에 루트 씌우면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어. 양변에 루트 씌우면 얘가 나오고
AN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고 다시 근의 공식 쓰면 은 여기가 뿔마로 나오거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어떻게 알아내냐면 A2 봐봐요. 그렇죠? 따라서 AN이 아예 나와버리니까 역수도 나오고 잡아놓고 이제 막 10 놓고 11 놓고 해봐. 중간에 마이너스 플러스 다 사라져서 요것만 남더라. 이 짓거리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냥 참고 삼아.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낮은 확률로 나왔다. 그러면 방법은 있다. 근데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은 사실상 쫄지 말고 안 배운 게 나왔으면은 무조건 노동해보면 무조건 눈치챈다. 제일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거지. 누가 이렇게 해서 맞췄겠냐, 그죠? 이거는 참고 삼아 알아놓자는 거예요. 15분. 괜찮아 지금. 많이 안 쓰다. 자, 하나 얘기하자. 대진 15번. 요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억지로 그래프 단원이랑 뭐 등차라는 말 하나 섞어 놨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냅니다, 이번 기말에. 요거 몇 번 했던 거지? 요 오른쪽 문제가 내가 예전에 중간 범위 주간 테스트로도 그 해설도 다 읽어봐요. 오른쪽 게 모의고사 원본입니다. 근데 좀 더 쉬워졌네. 이거 시험이면은 얘들아, 학교 시험은 특히나 시간이 없잖아, 그치? 학교 시험은 좀 뭐랄까 거의 때려 맞추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 이 말을 좀 기억해라. 학교 시험을 할 때는 엄밀하게 막 과정을 2분 글씨로 적어가면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때려 맞추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 자 봐봐. 만약에 신주원 이거 빨리 때려 맞춰봐 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항상 목적을 봐봐. 오른쪽 문제랑 요 문제랑 자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오른쪽 문제랑 요 문제랑 비교해봐. 오른쪽 문제는 뭐 구하래? 되는 순서상 개수 구하래. 막 엄밀하게 언제 되고 PQ의 범위 막 따져갖고 막 이래 하는 거잖아. 개빡치잖아. 근데 이 문제 봐봐. PQ 구해라.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이미 구하라는 거 보자마자 이미 거기서 좀 내포하는 뜻이 뭔데?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럼 느낌이 싹 온다 이 말이야. 그렇죠? 막 되는 경우가 여러 개 있어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 그림 중에서 그 그림 뭐냐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되면은 뭔가 좀 Q를 끄었을 때 애매하게 걸쳐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되면 뭔가 좀 특수한 모양으로 생긴 경우만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때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뭔 말할? 오케이. 자,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 일단은 각변환 공식 쓰고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 마음대로 곱해도 되죠. fx를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자고. 그러면 요 함수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 얘는 왜 마음에 들어? PQ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P 코사인 X라는 놈이 있거든. 걔가 위로 조금 올라간 다음에 접어 올린 거라고.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P 코사인 X라는 놈이 있었는데 걔가 여튼 무조건 위로 올라갔다고.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저 P 모양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절대로 안 바뀌는 사실은 뭐야? 절대로 안 바뀌는 사실은 여기가 최대값인 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어. P 플러스 Q는 무조건 15라고. 그렇죠? 이건 일단 무조건 확정이야. 그 다음 그러면은 조금 올렸다가 접어 올리냐 좀 많이 올렸다가 접어 올리냐 뭐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절대로 안 바뀌는 사실은 뭐야? 여기 변곡점 지나는 곳이 여기가 Q라는 사실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뭔 말할? 오케이. 그 순간 확정 가는 건 너무 훅 올리면은 망한다는 건 일단 확실하잖아. 너무 훅 올려서 X축이 막 여기 있어 봐봐. 그 다음에 가나 조건 뭐라고? 될 리가 없단 말이야. 따져봐봐. A1, 2, 3, 4 어디 있는지 있잖아. 나오잖아. 그쵸? 오케이. 따라서 살짝만 올렸다가 접어 올려야 되는구나. 는 건 확실하죠. 근데 원래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야 돼. 원래는 여러 가지 그림을 어떻게 그려? 살짝만 올렸다가 접어 올렸을 때 막 이렇게 막 요렇게 생긴 거 해가지고 Q를 끄었을 때 막 요렇게 지나는 거 하고 조금 더 올렸다가 접어 올려서 요렇게 된 거 하고 조금 더 많이 올렸다가 접어 올려갖고 조금 더 많이 올렸다 접어 올려서 Q를 끄었을 때 이렇게 된 거 하고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를 그려야지.
조금만 올려서 저거 올렸어. 조금 더 올려서 저거 올렸어. 조금 더 많이 올려서 저거 올렸어. 여러 가지를 그려놓고 A1, 2, 3, 4, 5, 6 전부 다 어디 있는지 찍어갖고 요거 되는지 검증하는 거라고. 자주 했던 짓이죠. 근데 이 검증할 필요 있냐고.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요때는 뭔가 PQ가 어떤 놈인지, 요때는 PQ가 어떤 놈인지 뭔가 범위로 나올 거 아니야. 몇 가지의 PQ의 순서쌍이 나올 거 아니야. 될 리가 없잖아. 한 가지밖에 안 되면 무조건 딱 요 그림일 때만 된다는 소리겠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뭐라고? 엄밀하게 푸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 시험이면 요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뭐 말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 빠르게 눈으로만 검증해보라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놈 간격 일정 하잖아. 오케이, 바로 합격.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요게 만족하려면 요만큼이랑 같아야 되거든. 요만큼이랑 같아야 되니까 요만큼은 요만큼이랑 같잖아. 결국 뭐냐면 여기 극점부터 극점까지만 봤을 때 여기가 정확하게 중간 A1이 정확하게 변곡점이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접어 올리기 전에 여기가 마이너스 Q고, 그러면은 여기가 정확하게 중간이니까 요 길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요 길이 2Q하고 요 길이 P하고 같아야 될 거라고. P 플러스 Q는 C보다는 당연히 성립하고 2Q가 P다. 문자 2개씩 2개 바로 나오죠. 거기에서 PQ 확정 다 버리고 끝난다. 다시 뭐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 요때는 PQ가 어떤 놈이어야 되는지가 하나로 확정이 안 나잖아. 뭔가 범위로 순서상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곱이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될 리가 없잖아. 그렇죠? 지금 이 문제는 그렇다고 원본보다 조금 더 열화 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되면 딱 요때는 PQ가 하나로 확정 날 거 아니야. 하나로 어떻게 확정이 나는데, 얘가 정확하게 요 구간의 중간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요 길이랑 같고, 그래서 요 길이랑 같아서 요게 성립할 거 아니야. 뭔 말할? 오케이. 따라서 요 길이 폭하고 요 폭하고 같아야 되니까 2Q랑 P랑 같아야 된다. P 플러스 Q는 15다. 해서 PQ가 나온다. 회원 14번 뭐 냈다? 이거 쉬워요. 혹시 두 번째 넓이 진짜 구한 사람도 안 봐봐. 두 번째 넓이 구할 필요 없고 요 유형 보면은 딱 기억하면 되는 게 뭐냐면, 요 유형이 뭐냐면은 그냥 똑같은 그림이 계속 확대되거나 축소돼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오거든. 요게 미적 2 할 때 무한급수에서도 나오고, 요때도 등비수열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딱 기억하면 됩니다. 비슷한 모양이 축소되면서 나오는 문제, 그냥 무조건 등비수열 문제예요. 등비수열이면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첫째 항 알고 공비 알고 하면은 뭐 문제 풀 수 있잖아. 첫째 항은 무조건 직접 구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넓이는 그냥 쉽게 구해지거든. 구한 다음에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장 정직하고 무식한 방법은 뭐야? 두 번째 넓이를 진짜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넓이를 첫 번째 넓이로 나누면 공비가 나오겠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럴 필요도 없이 어차피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자체가 다 닮음 아니야. 그림 자체가 닮음이면 닮은 비가 있겠지. 닮은 비가 뭔지만 구하면 우리가 중2 때 배운 게 뭐예요?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다. 항상 요 유형은 그게 제일 편합니다. 닮은 비를 구해. 그거를 제곱을 해버려. 그러면 공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미적 2 할 때까지 똑같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넓이는 구하기 쉬워. 왜 구하기 쉽냐면 직각삼각형 두 개 보이면 무조건 닮은 비. 거의 예외가 없죠. 무조건 닮은 비. 닮은 비 해보자. 둘이 닮은.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x, 3-x, 3-x 놓고 뭐 전부 다 선분 길이 x에 대한 식으로 나오지. 뭐 닮은 비 쓰니까 x 바로 나오네. x 나왔으면 밑변 높이 나오니까. 자, 첫 번째 넓이는 그냥 구했다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요 모양을 축소시켜서 여기 그린 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한 게 또 세 번째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닮은 비가 어떻게 될까? 요 그림이랑 여기 그린 그림이랑 닮은 비가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전체 정사각형이랑 요 정사각형 닮은 비랑 똑같겠네요. 막 집중해서 들어도 이해가 될까 말까예요. 다시 뭐라고? 요 그림이랑 여기 들어간 그림이랑 닮음이지. 그 두 놈 닮은 비는 요 정사각형하고 요 정사각형하고 닮은 비랑 똑같겠네요. 3대 x. 똑같이 얘랑 닮은 비는 뭐예요? 3대 3-x. 그러면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잖아. 그러면 넓이의 비는 9대 x제곱. 9대 3-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두 개가 생기니까 결국 공비는 어떻게 되겠어? 얘분의 요거 플러스 요거가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공비를 구하는 게 가장 쉽다. x 구해놨죠? 잡아넣으니까 깔끔하게 약분이 돼버리고 공비는 깔끔하게 나온다. 오케이? 첫째 항 알아? 공비 알아. 그러면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그게 S10인 거잖아. 왜? 10번째 그림의 넓이는 두 번째로 생기는 놈, 세 번째로 생기는 놈끼리 다 더한 게 S10인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등비합 공식을 써버리니까 S10이 나온다. 조금 극혐이긴 한데 쫄지 말고 지자리에 넣어봐. 쫄지 말고 지자리에 넣으니까 깔끔하게 계산이 되더라. 요거 표 보고 계산하는 거는 알지? 하면 돼. 자, 태원 16번. 요거는 맞췄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봐야겠어요. 좀 쉬워요. 도형 문제는 지금 등장한 그림이 내가 아는 뭐랑 제일 닮았냐. 일단 그것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거랑 닮았네요. 그거. 뭐 방몇 공식 여러 가지 있잖아. 이렇게 접선이 있을 때도 있죠. 그렇죠?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에. 아니 뭐 이거 안 써도 그냥 원방 세우고 직방이랑 연립하면 요 좌표 바로 나옵니다. 그거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 해도 되고 그냥 완벽히 똑같은 결론 나와요. 이거 고2 때 배운 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네요. 이거 A잖아, 그쵸? 요거 A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루트 5A죠, 그쵸? A제곱은 얘 곱하기 루트 5A다 는 거에서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1A 나오고 기울기가 2니까 Q좌표는 바로 나오네. Q좌표 바로 나왔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튼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무조건 밑변에 수선을 끄면 밑변 수직이 등분한다. 그걸 하죠. 그쵸? 그럼 이렇게 수선을 그 다음에 끄는 게 이거야.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 방벽 써서 요거 바로 나왔고 수선 꺼서 요 길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삼각형 두 개는 닮음도 아니고 그냥 합동이네요. 왜 합동인데? 반지름 같고 막곡지각 같고 그렇죠? 그냥 합동이네요. 뭔 말아?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가 4인데 그러면 요 길이가 4여야 되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5분의 1A고 5분의 4A가 4다. 자, A는 그냥 끝. A는 끝났어요. A가 끝났다는 게 뭔 소리예요? P의 좌표가 그냥 나왔다는 거죠. P의 좌표 나왔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R의 좌표잖아. 그러면 R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직방 세어가지고 P좌표 나온 거를 다시 그 직방에 대칭해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럴 필요 없이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보면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걔만 그려봤거든. 어차피 요 직각삼각형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밑변, 높이, 뒷변 전부 다 3대 4대 5거든. 전부 다 3대 4대 5야. 왜? A가 나왔다는 게 뭔 소린데? 잡아 넣어보라고. 요게 4, 요게 3, 요게 5. 지금 반지름이 5고 요 5, 4, 3. 그러면 지금 요 직각삼각형도 뭐야? 닮음이니까 3대 4대 5가 성립해야 될 거거든. 3대 4대 5가 성립해야 되는데 빗변이 뭔지는 이미 알고. 그쵸? 따라서 5분의 4 곱하면 높이, 5분의 3 곱하면 밑변. 그런데 P의 좌표 알잖아.
결국 P의 좌표에서 얼만큼 가서 R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R이 바로 나와버린다. R 좌표 나왔으면 쫄지 말고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제곱해봐. 졸라 하기 싫은데 막상 쫄지 말고 하니까 자연스러워 나오네요. 그냥 원점에서 여기까지 해봐요. 해보니까 나오네요. 오케이? 한 변이 5R일 때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5R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5R 제곱 나왔으니까 잡아넣으면 4랑 109랑 더해서 113. 고2 때 배운 거 썼나요? 고2 때 배운 건 하나도 안 썼네요. 그런 문제도 꽤 있다. 한솔 15번 요거 이거 복잡하게도 풀리고 개꽁딱으로도 풀리니까 혹시 복잡하게 했으면 맞춰서도 봐야 돼요. 요런 거 우리 몇 번 본 적 있는데 이거 내가 주간 테스트로도 냈던 유형인데 어떤 유형이냐면 주간 테스트도 싹 복습해라. 요거 내가 주간 테스트 1회인가 뭐 냈던 건데 그냥 딱 이렇게 기억하면 돼. 도형 문제인데 소문자랑 대문자랑 섞여 있는 식이 주어져 있다. 뭐 하라는 거냐면 그게 그냥 사인 법칙이건 코사인 법칙이건 써갖고 소문자로만 이루어진 식을 만들어내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사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하는 건 뭐다? 그냥 뭐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인 법칙 공식 쓰자고. 2R분의 스몰 b, 2R분의 스몰 c잖아. 그렇죠? 그런데 스몰 b, 스몰 c라는 놈의 의미가 뭐예요? 라지 b라는 각에 마주보는 변이 스몰 b예요. 근데 걔가 뭔지 이미 알아. 라지 c라는 각이랑 마주보는 변이 스몰 c예요. 근데 걔가 뭔지 이미 안다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얘들이 뭔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니까 바로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네요. 너무 마음에 들거든 얘는. 이런 거 문제에서 등장하면 이런 짓 하라는 소리다. 오케이? 요거 한 순간 문제 끝났네. 왜? 요거 했으면 이제 뭐 하고 싶은데 사인 A분의 방금 알아낸 놈은 2R이다. 거기서 R 약분되고 A가 120도라고 나와버리더라. 오케이? 120도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뭔 소린데요? 그 120도가 1대3으로 쪼개졌다는 거죠. 문제 끝났네요. 결국 우리는 알아냈다. 여기가 30도,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를 알아냈는데 구하고 싶은 건 요거인 상황. 요거는 한 5번 얘기한 거죠. 각도가 아예 뭔지 아는데 요 사이선분 구하는 방법. 뭐가 제일 편하다? 그냥 넓이로 하면 딸깍으로 된다. 왜? 각도를 이미 안다는 게 뭔 소리야? 요 넓이건 전체 넓이건 다 그냥 나오잖아. 따라서 왼쪽 오른쪽 더하면 전체 넓이다. 거기에서 x가 그냥 나오고 그게 끝이다. 이 소리.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네. 한솔 18번 요거 사람이면은 뭔 짓을 해도 무조건 맞추거든. 여기 못 맞춘 사람 한 명도 없거든. 근데 그 너희가 한 모든 짓 중에 이게 제일 낫습니다. 학교 시험은 몇 초씩이라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계속 몇 초씩이라도 줄여야 되잖아. 지금 내가 한 짓이 제일 낫네요. 직각 삼각형 2개 이상 모이면 무조건 닮은 비 쓰라겠죠.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한 그 세 놈이 다 닮은 비지. 근데 닮은 비가 어떻게 되냐? 잘 봐봐. 닮은 비가. 나는 얘를 1이라고 놓고 싶거든. 왜냐면 봐봐. 큰 놈 빗변이 1이면 중간 놈 빗변이 코사인 세타. 얘는 그냥 세타. 작은 놈 빗변이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닮은 비가 1대 코사인 대 사인이네. 그러면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잖아. 근데 얘들끼리 등차라고 돼 있거든. 그거 등차 중앙 쓰면 바로 답이네요. 그냥. 이게 제일 낫네. 그쵸? 어떻게 했다? 문자 A, B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각 하나만 세타라고 놓고 빗변의 B가 곧 뭐야? 닮은 B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 뭔 말하리 이제? 뭐 자꾸 하는 소리지만 방법이 엄청 다양합니다. 특히 도형 문제는 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제일 쉬운 것만 얘기를 해보지. 뭐 굳이 복잡한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요거는 그냥 지금 이게 제일 쉽네. 자, 그러면 쌤이 어떻게 했는지 쌤이 생각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 해보자. 쌤이 생각하는 과정. 첫 번째 원칙은 도형 문제에서 첫 번째 원칙. 여튼 뭐가 등장했으면 그 등장한 걸 쓰는 겁니다. 가계 이등분선이 등장했으면 쓰는 게 두 가지죠.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랑 우산 공식이랑. 그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딱 그림을 봤어. 뭐가 등장했어. 얘가 등장했을 때 쓰는 걸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딱 그거 두 개만 쓸 거예요. 알겠죠? 일단 중2 때 배운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1대 3이니까 얘도 1대 3. K, 3K라고 놓은 게 첫 번째. K, 3K라고 놓은 게 첫 번째야. 그 다음 요 삼각형 외접원 넓이가 1대 3이다. 외접원 넓이가 1대 3이라는 게 뭔 소리일까? 두 삼각형이 1대 루트 3 닮음이라는 거네. 뭔 말할? 그거는 그냥 이해되지. 부연 설명 필요 없잖아. 두 삼각형이 1대 루트 3 닮음이니까 얘가 K면 얘는 루트 3K. 얘가 3K면 얘는 루트 3K. 이렇게 돼버렸다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산 공식 쓰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해서 K가 바로 나오더라. 개공으로 벌써 끝났잖아. 왜 끝났어? 이제 그냥 코사인 법칙 써. 세변 길이 다 하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B 나오고, 그러면 사인 값 알고 마주보는 변도 알죠. 지금 K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만 써버리면 반지름 나오고 끝났고. 공식은 다 왜 알아?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죠. 안 외워도 그냥 닮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너희들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그냥 증명 한 줄이에요. 공식 전부 다. 방명이건 뭐건 다 닮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알가?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 가계 이등분선이 등장했지. 그러니까 그거 등장했을 때 쓰는 게 두 가지지. 그거 쓴 거라고. 아무 다른 거 없어요. 보평 34번. 이거는 뭐 맞췄으면 됐네. 맞췄으면 됐다는 문제가 뭐냐면 나 머리 하나도 안 썼다고. 머리 하나도 안 쓰고 해볼까? 일단 뭐 각 세 개 같은 거 세타라고 놓고 눈에 보이는 모든 값 그냥 다 적어보자고. 다 적어보니까 스무스하게 여기 직각인 것까지는 알아내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세타라는 미지수를 놓았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여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뭐가 풀릴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지금 2, 1, 루트 3 요거는 그냥 주어져 있는 길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요 안에 모든 선분 길이를 전부 다 세타에 대한 식으로 여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지? 사인 법칙밖에 없잖아. 그렇죠? 따라서 일단 세 가지를 할 건데 뭐 할 거냐면 그냥 요 삼각형에서 그냥 사인 법칙 하자고.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 다 같다. 그거 다 같다 그냥 쭉 적은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는 완성이 되죠? AP건, BP건, CP건 전부 다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은 싹 되잖아. 그렇죠? 표현은 싹 되네요. 오케이. 여기서 CP가 지금 4사인 세타로 나왔는데 근데 CP가 뭔데? 어차피 직각삼각형인 걸 생각하면 CP가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뭐야? 4사인 세타랑 루트 3 코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그런 식이 나오게 되네요. 여기서 뭐 사인 구하는 거는 얘기 안 해도 되죠? 여기서 사인 세타 나오고 사인 세타 나왔다는 게 뭔 소리야? 지자리에 넣으면 그냥 AP건 BP건 나왔다. 머리 썼나요? 이거 머리 써서도 되긴 하거든.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머리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해봤다고. 그냥. 네. 하나도 안 썼죠 머리. 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말하고 놉시다. 수학이랑 놀자.
문자를 좀 통일하는 게 편합니다. A8도 쓰고 AK도 쓰고 이러면 짜증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등비수열이라 그랬으면은 당연히 얘들끼리의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얘한테 R 곱하면 얘고 얘한테 R 곱하면 얘고 그러면은 뭐 문자를 A7만 써서 좀 최대한 개수를 줄일 수 있네요. 그렇죠? A8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A7R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AK가 뭐냐 그러면은 A7R 제곱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한 문자로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 얘를 빼면은 공차가 하나가 나올 것이고 얘한테 얘를 빼면은 공차가 K-8개가 나올 거다. 뭐 당연한 소리 한 거네. 그렇죠? 오케이? 거기에서 일단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식 두 개가 아주 마음에 드네. 그렇죠? 얘가 D잖아. D 자리에 잡아 넣어주니까 약분이 돼버리고 그러면 공비도 없어지네. 그냥 문자가 줄줄줄줄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오케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도 머리 쓰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뇌 딱 빼놓고 머리 빼놓고 그냥 해보자고. 머리 하나도 안 썼잖아.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공비도 쓸 필요 없어요. 걔가 K-8이다. 그게 뭔 소리야? 얘한테 K-8을 두 번을 곱했더만 뭐가 됐다고? 144가 됐다고. 그렇죠? 제곱수예요? 제곱수는 제곱수랑 곱해야 제곱수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A7이라는 놈의 정체도 알아냈네요. 144의 약수 중에 제곱수인 놈. 다 적는 거 문제 없죠? 따라서 A7이 요 놈들일 때 그때 K가 뭔지도 줄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K가 군 건 말이 안 돼. K가 군 거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거는 R이 1이라는 거 아니야. K가 9면은 R이 1이라는 거고 R이 1이라는 건 요 세 놈이 다 같은 놈이라는 거 아니야. 세 놈이 다 같으면 공차가 양수일 리가 없잖아. 점점 증가를 해야죠. 그래서 요것만 좀 신경 써야겠네. 틀린 사람은 아마 9 차이로 우와 나 다 했다 이거 다 더하면 답이야 해서 틀린 사람이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얘만 좀 검증을.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여러 학교에서 냈는데 요게 아니고 뭐 딴 놈이 안 되게 뭐 그렇게 낸 데도 있네요. 뭐 다 검증해야죠. 되는지 안 되는지. 얘는 이거 하나만 제외시켜주고 나머지 놈들 다 더하면 답니다. 뭐 머리 썼나요? 머리는 안 썼다. 쉽고